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화장을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다이어트가 유행한다고 해요.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 진짜 그렇게 많나요, 선생님? 네,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47.4% 아이들이 중학생 때 다이어트를 경험하고요. 45.4%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친구들이 이제 줄넘기나 스트레칭처럼 이렇게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4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식사량을 조절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는 이제 보조제를 먹거나 원푸드 다이어트까지 하는 아유.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문제가 크죠. 세상에. 제가 그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또 저의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네. 원푸드 다이어트를 시켜주셨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늘 밥만 주셨습니다. 뭐 좀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 떡국도 네, 사 먹을 간식도 먹고 할 텐데 텐데. 오로지 밥만 먹여가지고 아. 제 몸 자체가 다 탄수화물이에요. 원푸드 다이어트. 그 왠지 이렇게 균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불균형적인 게 불균형이 많은. 많죠. 네. 네, 원푸드 다이어트가 진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두부가 상당히 영양소가 많은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원푸드 다이어트로 나는 두부만 먹겠다라고 하면 단백질은 이제 보충이 되는데 다른 영양소가 이제 부족한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두부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고 아니면 어떤 음식은 가리고 그것도 또 조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말라가거나 아파가는 경우, 건강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보면 딱 봐도 과체중이 아닌데 자기는 살쪘다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그 이제 막 과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다음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살을 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살에 막 연연을 하네요, 선생님. 그 살이 많이 찌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야식이나 이런 걸 좀 피해 주시고 식단도 좀 골고루 가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시켜서 적절한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올라갔으니까 너무 심해서 빼면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몸에 해롭잖아요. 네. 또한 그 우리 아이한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준을 네 키에 네 나이에 몇 킬로그램까지는 아, 그래요. 과체중이 맞아요. 아니다라고 네. 써놔가지고 이거 넘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됐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니라는 거를 미리 알려줘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또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나는 살을 빼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셔서 아이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다하게 찾아봐 주신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 어여 학생과 어머님입니다.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녕하세요. 지금 지혜가 수업 준비 중이어서요. 조용히 들어오시면 돼요. 조용하게 시작하네요, 오늘은. 네. 수줍게 인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염지혜 양입니다. 아,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 준비 중이었군요. 그렇다면 수업을 방해할 순 없겠죠? 제작진은 카메라만 설치하고 지혜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지혜. 저 인터넷 강의인 줄 알았더니 화상 수업이었네요. 그렇네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실제 학원에서 수업하듯 선생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네요. 지혜야, 네, 방학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번 주는 뭐 했어, 지혜야? 저렇게 일상적인 얘기도 좀 하면서 하네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방법은. 이런 수업 방식이 익숙한지 지혜도 막힘없이 문제를 잘 풀어나갑니다. 한편 공부하는 지혜를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엄마. 어머니, 네. 지혜가 인터넷 강의 자주 듣나요? 인터넷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듣고요. 그냥 매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저 강의에 대한 숙제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날짜를 매겨서 하루에 한두 장씩 스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체크만 그냥 해주고 스스로 하더라고요.
화상 수업을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고 자세가 좋아서 지혜 학생에게는 저 학습 방법이 지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화상 수업부터 자기 주도 학습까지 잘 실천하고 있는 지혜. 하지만 많은 엄마들이 선택하는 학원을 제쳐두고 굳이 이러한 학습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지혜가 미취학일 때 처음 다닌 학원이 수학 학원이에요. 6살, 7살 연산을 했었죠. 곱하기, 나누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영재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꿈 같은 날이 있었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 지혜 얼굴을 보니까 애가 이제 표정이 없어지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반복되고 해서 남편이랑 상의 끝에 진짜 학원을 끊게 됐죠. 숫자 진짜 1을 제로로 만들려고 숫자 1, 2, 3, 4를 머릿속에 다 지우면서 그냥 마냥 그냥 줄만 만들면 어디든지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6살, 7살 아이 얼굴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학원은 끊고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나 독서, 책을 통해서 같이 자기주도 학습이랑 인터넷 도움 받으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부모님들이 너무 대단하시네요. 큰 네. 결심하셨네요. 지혜에게 미소를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린 나이에 일찍 수학 공부를 시작해 힘들어하던 지혜를 위해 더 이상 학습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현재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공부를 시작한 지 50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집중력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자세도 좋고. 혼자서도 잘하는 지혜. 그렇다면 엄마는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지혜가 지금까지는 수학을 곧잘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솔직히 궁금했고요. 앞으로 고학년이 되면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어려워지면 흥미가 떨어지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처럼 유지하고 흥미를 가지며 즐겁게 수학을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유지를 해 나가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이 딱 저런 고민을 할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4학년 때가 맞아요. 되면 사칙연산이 합해지면서 수단위도 커지고 계산도 복잡해지고 또 서술형 문제나 스토리텔링형 문제도 강화되고 또 추론형 문제까지 나타나서 아 내가 수학을 잘 못하나? 아,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라면서 갸우뚱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네. 수업을 마치고 책상을 정리하는 지혜. 드디어 쉬러 가는 건가요? 엄마 다 했어. 했어? 힘들지 않았어? 네.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문제 좀 더 풀어야 돼요. 문제 더 풀 거야? 아니 저렇게 그냥 엉덩이 투닥투닥 해주면 아이들도 힘이 절로 날 것 같아요. 간식 갖다 줄까? 아니요. 야, 간식을 다 마다하네요. 저 나이 때는 사실 그 간식을 뷔페로 갖다 줘도 모자를 팔인데. 간식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데 지혜가 이렇게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적 올리는 거요. 그냥 좀 올리면은 좋잖아요.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지혜. 이렇게 말하니 성적이 궁금해지는데요. 대충 훑어보아도 성적 표에는 잘함이 가득한데 얼마나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니 지혜야? 확실히 표정이 밝아지긴 밝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욕심도 있어요.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욕구가 있네요. 그런데 제작진은 지혜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열심히 쓴 풀이 과정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는 모습. 도대체 왜 지혜는 풀이 과정을 지우는 걸까요? 그냥 풀다 보면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그래서. 풀이과정 틀려서 얼마나 지운 게 좋은데요. 아니었나 봐요. 네, 풀이과정 지우면 안 됩니다. 약간 서장훈 씨처럼 좀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요. 청결을 위해서 항상 잘 지우는 것 같아요. 관찰 카메라로 지켜본 결과 거의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어김없이 지우개를 사용해서 풀이 과정을 지우는데요.
저렇게 하면 지우개랑 종이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풀고 열심히 지우기를 반복한 후 엄마와 채점을 하는 시간. 평소 지혜가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사실은 수학 전공자시래요. 아. 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앉혀서 따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힘들어하는 것도 빨리 그렇죠. 발견하고 예. 이렇게 교육 환경을 바꾸셨구나. 지혜야, 지금 틀린 게 2개인데 풀이 과정이 없어. 풀이 과정을 왜 지웠어? 그냥 까먹었어. 배고파서 까먹었어? 엄마가 지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풀이 과정이 있어야지 뭐가 틀린지 알지. 응? 아주 큰 문제죠. 검산을 안 해요, 검산을. 자기가 그냥 눈으로, 암산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이한 거를 다 지우고 그냥 체크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고. 어머니께서 엄청 강조하셨어요. 네. 아주 큰 문제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엄마가 그렇게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아이가 더 지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측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날 텐데 엄마가 걱정하는 학습 습관을 바로잡고 수학 흥미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지혜가 바라는 수학 성적 올리기. 수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자기주도 학습도 아주 잘하고 공부에 욕심도 있는 우리 지혜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님이 살짝 공부 습관이 잘못 들어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풀이 과정을 쓰고 다 지우고 검산을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지우는 걸까요, 선생님? 풀이 과정을 지우는 게 아마도 습관화된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은 뭐 보기에 좀 지저분해서 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뭘까 하고 곰곰이 살펴봤는데 보면 엄마가 이제 채점을 하면서 풀이 과정은 왜 없어? 검산하라고 했었잖아.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순간 네,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문제 푼 거를 보면은 자신 있게 푼 것은 풀이 과정을 안 지운 게 있고 좀 헤매거나 망설였던 부분은 풀다가 막 지운 흔적이 있어서 아마도 잘하는 부분만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혜 자체도 알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네가 이렇게 망설이고 어려운 것을 이 풀이 과정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나중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어. 네. 이게 열쇠고 핵심이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지우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혜가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 네, 노래에 답이 있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면 되니까. 이거 있잖아요. 아, 너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이 노래 모르세요? 아유. 전현목 씨 노래? 아니 제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네. 내가 봤을 때는 지혜가 수학 문제 이렇게 풀다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 엄마 보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지우는 거죠. 좀 지혜가 좀 사랑에 빠져서 자꾸 지우지 않나. 아니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어머님 말씀에 해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네가 이거를 지우니까 어디에 틀렸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틀렸는지를 엄마를 안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머니께서 명확하게 이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셔요. 근데 네. 어머니는 깝깝하신 거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지금 지혜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풀이 과정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할 텐데요. 풀이 과정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왜 푸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해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풀이 과정을 지우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면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또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화면에서 나온 문제 중에 9번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제 0, 4, 3, 9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소수 세 자리 수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은 이제 가장 작은 소수 세 자리니까 0.349라고 하는 것인데 지우기 전에 제가 살짝 보니까 0.439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소수점 아래 세 자리를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한 부분은 가장 작은 소수를 찾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고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화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어머니께서 채점을 하고 왜 이것을 지웠냐라고 얘기할 때 표정이 어두워졌었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릴 적에 공부를 또 상당히 잘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가운데 좀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머니께서 뭔가 채점을 하실 때 또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때는 강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어머니께 생각하실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혜 스스로가 느낄 때는 그거에 대한 압박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단어를 선택하셔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잘못한 것보다는 그것을 편안하게 쓰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가 틀린 것을 숨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대 발전이 없어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묻고 그다음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좀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좀 어머님이 좀 피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검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를 알면 우리 지혜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상 정도 되고요. 언어성은 한 평균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작성은 우수 수준, 작업 기억력도 우수 수준. 근데 처리 속도가 평균 정도로 맞아요. 근데 그 강점을 보면 그 토막자기와 숫자, 청각적 기억력과 집중력 내지는 바깥의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처럼 그 공간 지각력이 되게 좋고요. 약점으로 보면 기호쓰기와 같은 도형 찾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각적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너무 꼼꼼한 아이들은 일일이 대조를 하다 보면 속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꼼꼼해서 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격도 이제 긍정적이고 그 습관도 잘 잡힌 아이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부를 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엄마가 이제 풀이 과정을 계속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잖아요. 앞에 선생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원인을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꼼꼼해서 그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풀이 과정까지 정답이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니고 그렇게 아이한테 인식시켜서 지금부터라도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요. 후행 90점에 현행 80점, 전체 85점이니까 골고루 우수한 상태고요. 그 이해력이 뛰어나는데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력하고 추론력에서는 다소 약한 게 보이고요. 나눗셈과 분수의 계산, 규칙 찾기에는 복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뭘 틀렸는지 맞았는지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좋은 습관은 아니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본은 탄탄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문제 놓친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실력이 우수한 편인데요. 문제 푼 거를 보면 추론을 요하는 이제 조금 복잡한 서술형 문제나 응용 문제를 보면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17번과 19번 문제를 틀렸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추론과 관련된 규칙성 찾기 문제입니다. 보면 지혜는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고 있거든요. 공부의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지금 양적으로 문제 양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질적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이렇게 규칙성 찾기나 서술형 응용 문제를 위주로 그렇게 몇 개씩 정해서 풀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혜가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잘 한 것으로 보아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고 시계를 그리는 것은 잘 했는데
30분 단위의 각도의 시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갖고 틀렸다든지 아니면 그 나눗셈을 이제 곱셈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잘 썼는데 거기서 나눗셈이라고 하는 부분의 나머지를 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에서 맨 마지막에 디테일한 부분은 틀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즉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틀리게 되니까 오답률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에게 필요한 부분은 약간의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맞췄지만 심화 문제에서 틀렸다는 얘기는 심화 문제의 유형이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학습량이 많은데 여기서 또 문제 양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문제라도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풀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처럼 풀이 과정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편안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풀이 과정 남기는 것을 꼭 습관화하고 또 심화 학습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또 아이가 일단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겠지만 우리 지혜가 이런 학습법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혜의 욕심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화상 강의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네.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돼 있잖아요. 네. 학원이든 학교든. 근데 화상 강의에서는 더 많은 선생님 중에서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어요. 근데 약간 약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충분히 내가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어서 네. 그 심화 문제, 응용 문제, 그래서 생각을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접근을 하면 지금보다 수학 실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정확한 목표의식, 그것도 구체적으로 수학 점수를 몇 점 올리겠다,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겠다, 일주일에 며칠은 수학을 하겠다. 요거를 좀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를 한다면 그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수학 능력보다도 더 좋은 수준의 능력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 지우개로 그 수시로 썼다 지웠다는 우리 지혜를 위한 특별한 학습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것도 역시 노래의 답이 있어요. 정말요? BPAP 딴딴딴딴딴 하다 보면 알죠? 네. I have a ball, I have a pen, 볼펜. 자, 연필로 쓰니까 지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그냥 받아들이세요. 볼펜. 볼펜으로 적으면 볼펜 적으면 지우개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볼펜으로 쓰면 된다 이거죠. 아니 지저분한 게 싫어서 지운다는 애한테 볼펜으로 하면 이걸 영영 지우지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천재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고맙습니다, 스타일이지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 되게 창의성의 스타일이 또 딱 기본은 맞는군요.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네. 새롭긴 한데 실용적이진 않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네, 제가 드리는 이제 지혜의 이제 해결 방법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만약에 문제집이 더러워지는 게 싫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면 문제집에 풀지 않고 수학 연습장을 따로 그렇죠.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가지런히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복잡해질 것이고 식은 길어지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줄을 맞춰서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줄이 있는 연습장에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답 정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연습장에 문제를 붙이거나 적고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적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오답 노트로 따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풀이 과정 위에 색깔이 다른 펜으로 정리하여서 틀린 부분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었다면 그 모르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면 수학 실력이 부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네. 지혜가 문제 푼 거를 봤더니 굉장히 기특하고 독특한 게 어렵거나 헤맸던 문제는 자체적으로 별표나 V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채점으로 정답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별 표시나 V 표시를 한 것은 따로 요 문제들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8번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게 180도와 360도의 직각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네. 근데 별표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별표를 한 까닭
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만 보고서는 직각의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그러면 각도에 따른 직각의 개수는 이거야 하고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나만의 문제풀이 그래갖고 이거와 관련된 자신만의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네.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화상 강의를 들을 때 표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풀고 그 내용 막히는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선생님께 전송을 하고 선생님이 화상 지도를 할 때 그 막히는 부분 위주로 이 아이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엄마한테 다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문제집이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풀이 과정을 적어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리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볼펜으로 쓰는 거는 본인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이 수학 전공자이시다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과감하게 표정이 안 좋은 거 보고 학원을 끊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은 어려워질 거고 어려워지면 더 도전하기 싫어지고 수학을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엄마가 실력이 좋으시니까 엄마가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지혜가 화상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화상 선생님한테 어머니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 강의하고 다르게. 네.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선호하는 화상 강의를 주로 하고 어머니께서는 좀 보조적으로 도와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 강의는 그 선생님이 와서 너 왜 이 잘못했던 거를 지적은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 집에서 엄마께서 플래너로 계획도 짜고 숙제는 제때 했는지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모르는 것들을 체크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줘서 주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진도나 아니면 계획을 잘 지키는 걸 도와주신다면 네. 화상 강의와 엄마께서 잘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혜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예. 핵심인 거네요. 네. 엄마가 수학 전공자시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흥미가 떨어진 걸 빠르게 발견하시고 모든 사교육을 중단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우, 그럼요. 근데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혜가 굉장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이가 애매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접했을 때 스스로 부모님께 SOS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네. 그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금 충분히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어머니께서 이제 지도를 하실 때 왜 풀이 과정 안 썼어? 검사는 안 했잖아. 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적만 하실 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그냥 멋쩍은 표정만 짓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아예 연습장을 주고서 여기다 풀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집 풀 때마다 앞에 표어 띠를 해서 풀이 과정 지우지 마세요. 풀이 과정이 슬퍼요. 엉엉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잊지 않도록 계속 네네. 부각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서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갔을 때 잠깐만요 공부 중이라서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행동이나 공부했죠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랑스러운 표정을 봤을 때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엄마가 좋아하는데 어린 지혜가 봤을 때는 내가 공부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게 얼마나 거기 자랑스럽고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스스로 공부를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엄마의 그런 바램을 읽고 기계적으로 좀 푸는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이 있지 않은지 내가 암묵적으로 이 아이에게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느슨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한 번 미소를 잃었던 지혜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더욱더 신경 쓰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또 어머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하고 또 이렇게 미리 앞서서 걱정하시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기본이 튼튼하고 자기주도 학습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수다하기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함께 또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지혜에게 필요한 핵심 응용, 서술형 복잡 문제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티칭과 코칭입니다. 티칭은 선생님한테 맡기고요. 문제 풀이 과정을 잘 쓰고 이 아이가 계획을 잘 짜고 숙제를 잘 했는지 어머니께서는 그 부분 사후 관리를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을 할 때는 틀려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연습할 때의 실수가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또 궁금한데요. 볼펜 말고 새로운 게 또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지우개. 지우개. 네. 지우개는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아, 이거는 특별한 지우개예요. 오, 무슨요? 이거는 다른 지우개와 달리 네. 이건 잘 안 지워지는 지우개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볼펜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학생은 그래도 아무래도 연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우면 종이가 찢어져요. 아, 그러다 보니까 풀이 과정을 그냥 놔두게 됩니다. 네. 잘 안 지우고. 그래서 이 지우개를 쓰게 되면은 풀이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채점하기도 좋고 또 지혜도 내가 뭘 틀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지우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I have a pen 이거 잊어버리고 자 연필 쓰시고 이 지우개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지우개는 무한 제공해 주실 거예요? 이거 안 지워지기 때문에 네. 평생 쓸 수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아, 그것도 그렇네요. 거의 플라스틱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풀이 과정을 꼭 써야 하는 이유. 아마 우리 지혜는 똑똑해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왜 풀이 과정을 남겨야 되는지 얘기하신 걸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해 둘 것 같습니다. 풀이 과정을 잘 적어서 앞으로는 진짜 검사도 좀 잘하고 내가 어디에 틀렸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 민성훈 선생님 어떤 내용이죠? 드디어 2학년 2학기가 오늘로 끝납니다. 네. 네, 표와 그래프와 규칙 잡기까지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 그래프 같은 거는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짝꿍하고 서로 누가 더 웃기나 네. 한 번 웃길 때마다 초반에는 우리 발을 정자로 하다가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로 이제 발을 점을 정자가 하나씩. 뭔지를 몰랐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반장 투표할 때 알았었어요. 어쨌든 그래프로 그리다 보니까 뭔가 더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더 경쟁심이 강해져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더 웃기려고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도 그때 이 그래프를 접하고 났더니 나중에 주식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 경제관념도 좀 심어준다 이런 아,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 그래프와 표가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나오니까 네. 이때 요 아이들한테 요 공부를 잘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학년 2학기 수학 지도법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400초 수학 함께 하겠습니다. 이 2학년 2학기 엄마지도법 마지막 시간 5번째 단원인 표와 그래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표나 그래프는 수집한 정보를 올바르게 분류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성인이 돼서도 아주 많이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를 처음 배우는 2학년 시기에 지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장 선거를 했을 때 투표한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해야만 누가 당선이 됐는지, 누가 2등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 몇 표를 얻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리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으로 필요성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 후 표와 그래프 관련 학습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풀과 지우개, 공책이 있을 경우 이처럼 표 안에 넣거나 개수를 적고 이것을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실제 물건을 봤을 때 공책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공책이 가장 많고 가장 작은 지우개가 개수 또한 가장 적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와 그래프로 정리를 해두면 개수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이 표와 그래프를 학습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래프를 만들 때 기호는 동그라미뿐 아니라 세모, 네모, 별, 마름모, X 등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또한 표와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소품은 무궁무진합니다. 부엌에 있는 숟가락, 컵, 냄비, 그릇, 반찬통 등을 표에 넣어 개수를 쓰고 이를 O, X 등 다양한 모양을 사용해서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서재에 있는 책의 개수를 세어서 표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와 그래프 수업 또한 실물을 활용해서 직접 그려가며 지도해 준다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체 개수와 각각 개수의 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거쳐서 분류에 실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다음은 2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인 6단원 규칙 찾기입니다. 앞서 1학년 과정에서 규칙 찾기를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과정에서는 모양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2학년은 소재와 내용의 폭을 확대해서 덧셈표, 곱셈표 등에서 규칙을 찾거나 여러 가지 모양, 쌓기나무 등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찾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 단원은 덧셈표와 곱셈표를 보고 연산하는 게 학습 목표가 아니고 그 속에서 가능한 많은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리하게 계산을 강요하는 등의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도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 방향으로의 규칙, 세로 방향으로의 규칙, 대각선 방향으로의 규칙 등을 아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옆에서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덧셈 구구표를 보면 가로도 일씩 증가하고 세로도 일씩 증가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2씩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같은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런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얘기를 나누며 손가락으로 가리켜가며 함께 규칙을 찾아본 후 중간중간 네모칸을 비워서 규칙에 맞게 적어 넣는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찰흙으로 도형을 만들어서 원, 삼각형, 사각형, 원, 삼각형, 사각형 순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규칙을 함께 찾는 활동이나 달력을 놓고 하나씩 달이 커지는 규칙, 세로로는 7이 커지는 규칙 등을 함께 찾아보거나 계산기나 휴대폰의 자판에서 가로와 세로를 보면서 수의 규칙 찾아보기 등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규칙 찾기 놀이는 정말 많으니까 두루 활용해 보면 좋겠죠. 또한 아이가 이해를 잘 한다면 369 게임을 해보면서 규칙을 찾을 수 있고요. 2, 4, 6, 8로 다양하게 변형해서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수학은 저학년 때 기초를 잡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재미있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수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진다면 우리 아이 앞으로도 수학을 자신 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대할 것입니다.
역시 2학년이 그래프를 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엄마들의 마음이고 엄마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뭐 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숫자의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요거까지만 알면 되는 거라는 거죠, 선생님. 사실 그래프는 유치원 때도 많이 했잖아요. 뭐 별표 붙이고 동그라미 그렇죠. 표 붙이고 네. 사실 그게 다 따지고 보면 그래프의 일종이었는데 그게 그래프라는 걸 모르고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요 정도 개념이 뭔지만 아는 정도까지 가는 걸로 충분한 거고요. 그게 2학년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이게 확률, 통계 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학년 때 이걸 잘 다져놓으면 그래프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공부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그래프를 좀 만드는 습관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좋을 것 들어서 같아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온 횟수 그래프로 계속 만드는 거죠. 어머니가 무리한 쇼핑을 했을 때마다 또 자꾸 하나씩 붙여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아빠 술 이만큼 먹었어. 집에 도착한 택배 상자 개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아빠한테 신고하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엄마 봐봐. 이거 싸워야 돼. 아빠 네. 술 이렇게 많이 먹어. 하면서 아빠한테도 아빠 봐봐. 네. 엄마 이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해. 하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조심하게끔. 아이를 너무 똑똑하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표와 그래프가 2학년 아이들한테 말이 용어가 어려서 그렇지 사실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고 놀이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면 행동 보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네. 들면 1일부터 31일까지 쭉 써놓고서 내가 하루 동안 푼 수학 문제 개수를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 말에 이렇게 윗부분을 선을 그리면 전반적으로 잘했다, 이날은 못했다 이렇게 네.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리고 또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루 동안 한 게임의 시간 수를 측정하면 너무 이번 달 과했다, 좀 네. 줄이자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과해질 것 같아요. 아미를 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 달에는 게임을 좀밖에 안 했는데 다음 달에 더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 나면 자기가 적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프가 명백하게 그렇죠. 보여주면 그러네요. 예,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표와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2학기 때 규칙 찾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모양 속에서 규칙을 찾았다면 이제는 숫자를 통해서 규칙을 찾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1학년 때 배웠었던 규칙 찾기와 2학년 때 배우는 규칙 찾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1학년 때는 반복적인 패턴이라면 2학년 때는 수의 증가를 나타내는 패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덧셈표라든지 수의 배열이라든지 곱셈 구구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숫자의 증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숫자의 배열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어떠한 일반항을 가지고 증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수열, 함수, 급수 모든 부분 안에 숫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수의 패턴, 그 다음에 증가 패턴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렇듯 저학년에서 배우는 모든 개념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성원 선생님 정말 오늘 최고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 최고의 엄마 지도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내용을 이 DVD로 만들어서 잘 소장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결혼할 때 아이 낳아서? 신부한테 예물로 주고 싶어요. 이걸 잘 봐라.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1, 2학년이 됐을 때 그거 보면서 활용해갖고 아이도 잘 키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까지 교육 제도가 바뀌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까지도 변화 없이 네. 이대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저희가 엄마 수학 지도법 총 만나해 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다학은요, 늘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